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월 15일 저녁 9시 11분입니다. 오늘 있었던 여야 간의 공방전 중에서 의미 있는 걸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집권여당의 김태년 정책위 의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를 겨냥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여야 입장이 달라도 강제징용, 위안부 피해자 관련 사항까지 일본을 두둔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 일본 정치인이 한 말인지 분간할 수 없다. 이 사안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 진실의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당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정책위 의장이 나 원내대표의 뜻을 심하게 왜곡했다. 사법부는 정의만 추구해도 되지만 정부는 외교적 현실을 함께 고려해 대일 관계에 있어 자제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이 마주한 4강 외교는 악재만 쌓이고 특히 일본과의 관계는 수교 이래 최악으로 한일 외교 기능은 사실상 정지 상태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이 두 글만 딱 읽어봐도 야당이 여당처럼 어른스럽게 이야기하고 여당은 집권당인데도 야당처럼 또는 운동권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의 발언을 제가 조금 이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강제징용 위안부 피해자 관련 사항 까지 일본을 두둔한다. 나경원 의원이 결코 일본을 두둔한 것은 아니고 오히려 한국 정부를 걱정하고 외교적 고립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수가 바뀌어버렸어요. 여당이 야당처럼 이야기하고 야당은 여당처럼 이야기한다. 그래서 제가 이 원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어제 원내대표로서 이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한 발언입니다. 조금 깁니다만은 이게 아주 생각을 해서 한 발언이니까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일 관계가 위험 수위를 넘나들고 있다. 대법원이 일본 강제징용 기업에 대해서 압류 신청을 승인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 정부 자산 압류, 한국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한국 여행객 비자 부활 등 일본 정부의 보복 조치가 거론되고 있다. 사과와 책임을 회피하는 일본 정부의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지적할 필요도 없을 만큼 매우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행정부와 다른 행정부의 입장과 다른 사법부 판결이 이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서 나온 것이다. 그런 것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어떠한 외교적인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지가 않는다. 이것은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다.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 문제는 2005년 노무현 정부가 민간합동위원회를 통해 강제징용 피해 배상은 당시 협정의 해결 과제라고 해석한 적이 있다. 그래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그동안 행정부 해석하고는 다른 것이라는 말씀이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한일 관계가 지금 일본의 이런 보복 문제로 악화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정부는 현명하게 대응을 하고 있느냐. 요걸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2005년에 노무현 정부가 어떤 판단을 했느냐 하면 강제징용 자에 대한 배상 책임은 한일협정문을 보면은 그것은 일본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배상 책임은 개별적 배상 책임은 한국 정부에 있다. 포괄적으로 일본으로부터 청구권 자금 형식으로
돈을 받아가지고 이미 증용자한테 일정한 배상을 했는데 더 배상을 할 경우에라도 일본 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정부가 해야 된다. 한국 정부가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1965년 이 한일 기본협정의 정신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그때 한일 관계의 외교 문제로 커지는 것을 노무현 대통령이 막았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런데 그 판단과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의 판단과 이번 대법원 판결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명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아주 생각 있는 충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불필요하게 신년사에서 일본을 자극하는 언급을 한 것은 아니냐. 또 외교부 장관이나 주 일본 대사는 과연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또 외교부 내에서 일본 라인들은 제대로 목소리를 내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굉장히 의문점이 많이 있다. 지금 반항 감정이 굉장히 극도로 고조되고 있는 일본을 만약에 우리가 외통수로 계속 몰아간다면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경제적 타격은 물론 한미일 안보에 있어서 한미일 삼각동맹도 상당히 우리가 깊어진다. 삼각동맹의 와해도 걱정된다. 그래서 지금 일본 문제는 현명하게 풀어가야 된다. 제가 지난번에도 투트랙 전략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그 투트랙의 역사 문제를 대응하는 거 말고 또 한 트랙의 대응을 전혀 하고 있지 않는 걱정이다. 그러니까 투트랙은 하나는 역사 문제,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 문제들을 대응하고 또 한 트랙은 안보 협력을 하자는 그런 뜻인 모양입니다. 일본 정부가 외교적 협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달라는 것을 촉구한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65년 한일 협정에 따라서 이런 분쟁이 일어났으니까 외교적 협의를 하자고 우리 정부에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시한을 정했다 해가지고 우리 언론이 일본 정부를 많이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 나경원 의원은 그게 아니고 그런 요청을 해왔으니까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응을 하자. 적극적으로 대화하자 하는 이런 좋은 건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달라 이 말입니다.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저쪽에서 협의를 하자 했으면 우리가 미룰 필요 없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죠.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할 말은 하더라도 가능하면 이 분쟁이 더 악화되면 안 되죠. 악화되어서 우리한테 득될 게 있습니까? 지금 아베 정부는 북핵 해결에 있어서는 미국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의 안전, 북한 동포의 인권 탄압, 이 문제에 관한 한 아베 정부가 트럼프보다도 문재인 정부보다도 더 한국인 편이에요. 그런 아베를 원수처럼 대하면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한 제가 김석기 의원님 계셔서 이 문제를 끝냈는데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도 실질적으로 얼마 전에 일본 방문해서 다녀오시러 알고 있지만은 한일 관계 문제, 외교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서 국회 차원의 의원 외교도 적극적으로 가동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이 정말 사려 깊은 이야기입니다. 이게 나경원 의원의 이야기는 욕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욕먹을 게 일방적으로 편든 거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 판국에 일본을 상대로 너무 자극하고 반일로 가서 되겠느냐. 그것을 완충하기 위해서 의원 외교가 따로 있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의원 외교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금 한국 국회에는 일본어를 아는 사람이 아마 몇 사람 거의 없거나 몇 사람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일본 정치인과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창구가 지금 없는 편입니다. 그런데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앞장서서 반일로 가니까 이 국방부도 따라오고 외교부도 따라오고 해가지고 한일 갈등을 말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와 얼마나 일본이 달라졌는지를 몰라요. 과거 같으면 이렇게 나오면 일본에서 아사히신문을 중심으로 일본의 소위 좌파 세력이 한국 편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한국 정부는 약속을 안 지킨다.
국제법을 안 지킨다. 이게 막 쫙 퍼져가지고 일본에는 한국 편을 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 언론만 보면은 일본의 친한 인사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것 같지만은 그것은 우리 멋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미국이 중재 역할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만약 한일 관계가 충돌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 정권 앞에서는 그렇게 부드러워지고 작아지고 일본 앞에서는 이렇게 공세적이고 문제는 그 공세를 감당할 힘이 있느냐는 겁니다. 국제사회에서는 결국 국력 아니겠습니까? 국력, 경제력, 군사력, 그리고 동맹국이 얼마나 많으냐. 거기서 지금 과연 문재인 정권이 아베 정권을 상대로 이길 수 있느냐? 아까 진실 정의의 문제다 그랬는데 진실 정의 좋죠. 그러나 외교는 국익입니다. 국익과 국력의 문제입니다. 한국 사람은 일본을 우습게 하는 세계에서 유일한 국민이라고 합니다. GDP 기준으로 일본은 어느 정도 큰 나라냐? 독일하고 한국을 더하면 일본하고 비슷해집니다. 독일하고 한국을 더하면 일본하고 비슷해집니다. 유럽에서 가장 강한 독일과 한국을 더해야 일본하고 비슷해지는데 우리가 일본을 과도하게 자극할 필요가 있느냐. 또 지금 지난 주말에 9명의 우리 원로 외교관들이 성명을 냈습니다. 이 징용자 재판은 한국과 일본 사이에 수십 년 동안 지켜왔던 관례를 뒤엎는 잘못된 판결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법원 판결이 국가의 기본 정책과 어긋나는 판결을 하면 안 되죠, 사실은. 대법원 판결이라고 해서 그것이 국제 간의 관계를 완전히 헝클어뜨리면 안 되죠. 판사들이 외교 문제를 아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럴 경우에는 사실은 대법원이 판결을 하기 전에 우리 외교부의 입장은 뭐냐, 이런 것을 알아봐야 합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알아보면은 또 이 정권은 정치에 관여했다, 재판에 관여했다, 이렇게 떠들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존중한다고 하더니 실질은 존중하지 않으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존중한다고 하더니 이 한국의 국가 이익과는 어긋나는 판결이 나와가지고 이 재판이 외교에 영향을 주는, 나쁜 방향에 영향을 주는 이런 사태인데, 여기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이 이분 발언한 거 보면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 했네요. 이런 문제에서 한국 정부 비판하면은 당신은 일본 국회의원이야,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만은 이분이 아주 용감하게 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어렵니다. 그러니까 예상대로 김태년 정책위 의장이 격하게 반발을 했는데 냉정하게 우리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냉정하게. 나경원 의원은 여당 대표처럼 이야기하고 김태년 의원은 야당 대변인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평가가 끝난 거 아닙니까? 감사합니다.